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안 하죠. 한 2 주에 한 번. 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이 갈수록 좀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뭐 가장 큰 거는 아마 어 심리적 안정감? 굳이 인제 얘기를 안 해도 잘 돌아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 가능성이 좀 더 크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지금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 뭐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인제 지난주 각종 여론조사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인제 그 KBS에서 의뢰한 거하고 갤럽 자체 조사 어 여기 지금 판세가 나오죠. 다른 지역보다도 인제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어 격차가 경남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넘게 나고 서울도 지금 17%가 17% 차이 나죠. 이 정도면 어차피 어 갈수록 아마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저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기 위해서 인제 애를 쓰긴 할 텐데 그럴수록 아마 헛발질이 나올 거고 인제 한 37 일, 8일 정도 남았습니까? 어 이 남은 기간에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왜냐? 상대가 한동훈이기 때문이죠, 한동훈. 정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저기 서울하고 영남 쪽에 그 의석수를 보니까 총 254개 중에서 113 개더라고요. 만약에 거의 100% 싹쓸이를 해 버린다고 치면 오 다른 지역에서 한 40% 만 가져와도 비례까지 하면 오 어마무시하죠. 지역구 의석만 한 170 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러면 어 이 분위기대로 가면 만약에 비례도 거의 절반 가까이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46 석이니까 최소 20석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90 석. 근데 너무 그거는 그 어 희망사항이고요. 그거는 솔직히 써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쪼끔 무리한 생각이긴 하죠. 아 물론 이제 그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아마 싹쓸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지지율 격차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넘게 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각 지역별로 또 조금씩 인제 민심이 다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만약에 더블 스코어가 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싹쓸이가 거의 확실해요. 지지율 격차가 더블 스코어라는 얘기는 아무튼 좀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어제 인제 이재명이 인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어 그래서 언론에서는 "확정이다."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아직 확정된 거 없잖아. 후보 등록 안 했잖아요. 그 저기 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줬지만
아니 뭐 얘기 들으니까 3월 20일인가? 3월 20일인가까지가 후보 최종 등록 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지금 아직 한 보름 넘게 남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이재명의 그 어떤 그 행태를 봐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항에서 빤스런을 하면은 180석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 그 영남을 거의 싹쓸이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최소 40%만 해도 170석에 뭐 하여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송국근인가 걔가 좀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 있을 거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영욱이 그놈은 뭐 이재명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이를 왜 알 수가 없지? 아니 이때까지 이재명의 그 행보를 보면 죽으나 사나 나한테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의 이재명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는 아주 쉽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개항에서 단수 공천이 됐지만 빤스런을 할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이재명은 그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리하다고 느낌이 들면 절대 그 판에는 안 끼든다니까요. 지 살기 위해서. 지금 뭐 개항에서도 뭐 여론조사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어젠가 또 보니까 뭐 누가 될 것 같냐고 하니까 그래 뭐 이재명이가 53%가 될 것 같다. 그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토론을 제안을 했죠. 토론을 제안했는데 당연히 응할 이유는 없죠. 이재명이가. 그리고 만약에 1대1 토론에 응하면 200대 80. 제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1대1 토론에 절대 응하지는 않을 건데 만에 하나 응한다면 200대 80. 이거는 이재명이 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개항에서 빤스런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있어보면 알겠죠. 저는 빤스런을 한다에 배팅을 합니다. 요즘은 시끄럽던데 제가 말하는 이 어협 이 새끼들이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행동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어차피 이제 그 공돌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기술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뭐 컴퓨터 관련된 거니까 이제 기술 쪽하고 관련된 거죠. 냉정하게 보자면은 이제 그 의사들도 이제 기술이죠, 기술.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술직, 그러니까 그 공돌이들의 한계가 뭐냐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의사 같은 이런, 진짜 한 곳만 파야 되는 이런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부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보세요.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 전략적인 전술적인 대가리가 돌아가면 표현을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이 전형적인 책상 물림의 한계입니다, 이게. 지금 뭐 뭡니까 다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이 의대 정원을 정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넘게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의사 새끼들이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거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조금만 이 전략적인 머리가 돌아가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절대 못 이긴다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그 2년 동안 윤통의 스타일을 자기들도 봐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의사들의 한계. 자기들은 이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2000년도 의학분업 김대중, 그다음 2014년도에 뭐였죠? 그때 박근혜 때, 그리고 20년도에 4년 전에 문재인 때. 자기들이 그때 세 번 동안 이제 세 번 파업을 하면서 어쨌든 다 이겨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에다가 자기들을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 스스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자체적으로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초법적인 존재들이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제 윤통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얘들이 놓치는 게 자기들이 이렇게 할수록 윤통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니까. 왜냐, 윤통이 안 물러날 거거든. 이게 바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들의 이 한계입니다. 일종의 책상 물린들의 한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연구만 하고 하는 그런 부류들의 한계라는 거죠. 뭐 이거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은 중국 속담이죠.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에휴, 참. 그리고 이 문제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위원장이 잘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 아,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뭐 다당제고 뭐고 뭔 소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당하고 야당 이 둘밖에 없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당이 10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이 국회 의석을 갖다가 여당이 과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어차피 다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뭐 당이 뭐 9개가 있어 가지고 뭐 한 20개 정도씩 열 몇 석씩 뭐 20석 30석 정도
가진 뭐 그런 군소정당이 뭐 한 8개 9개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 다당제입니까 그게?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뭐 뭐라고 해도 다 그냥 한통속이야. 당이 여러 개 있은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다당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이 뭐 한 10개 정도 당이 있어 가지고 그 당들이 뭐 한 20석, 30석 뭐 많이 가져가는 당이 예를 들어서 한 60석 정도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당제가 됐다고 한번 해 보세요. 나라가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편할 날이 없다니까. 미국이 저렇게 안정적인 대통령제 시스템을 계속 200년 넘게 유지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굳건한 양당제 때문이야. 그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뭐 거대한. 그러니까 그 폐의 원인이 뭐냐면 그 빨갱이 때문이라니까. 우리나라 양당제가 치명적으로 그 피해를 낳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빨갱이들 때문이라고요. 빨갱이들만 사라지면 아무런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 얘기는 또 뒤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 뭐 어제 보니까 그 뭐 화성에 출마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양양자하고 그 이원욱이하고 세트로 묶어서 뭐 화성, 가불병 이렇게 뭐 출마를 한다고는 하는데 뭐 양양자는 그래 뭐 자기가 뭐 삼성전자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그렇다 치고 이원욱이도 뭐 지금 현역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새끼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진짜 딱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3% 많이 얻으면 한 3%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지난 겁니다. 원래 이거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도 고립무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살아야 되거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뭐 안타깝지만 이재명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봐도 뭐 방법은 없어요. 자기를 갖다가 결사옹위할 수 있는 별동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과반 의석이 어떻고 뭐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의 그 머릿속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결사옹위할 수 있는 별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뭐 한 그래도 또 민주당이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막말로 아무리 의석이 안 나와도 100석은 넘게 나올 거라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러면 솔직히 100석을 그냥 100석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해도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국민의힘 같은 그런 그
열선비 같은 놈들만 아니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그것도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그래 뭐 여기 보니까 이 열석을 갖다가 빨갱이들로 진짜 진성 빨갱이들로 채운다고 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특히 얘들이 이제 그 전위부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빨갱이들 진성 빨갱이 한 10명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판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전 구조 같으면은 진짜 개판되는데 지금은 뭐 들어오나 마나 상관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과반을 훨씬 넘을 거기 때문에 이 분위기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석에 거의 근접한 어떤 의석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뭐 너무 조용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씹어야 되지 이제 생각하다가 언론에서 뭐 감동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일정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매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일부 일정 언론 부분에서 이제 감동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뭐 시끄러울 거를 예상하고 뭐 윤심 공천이다 뭐다고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다가 그런 거 없이 조용하게 반발도 거의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니까 언론도 이제 뭘로까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조용해서 이제 뭐 감동이 없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인간의 감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인간의 감정이 끼어들 그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기계적이라는 거 기계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1 더하기 1이 2가 이게 시스템인데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니야, 미친 것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아는데 그렇다고 나처럼 이렇게 이 쓰레기 뭐 기대기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언론에서 하루는 윤심을 고려한 공천이라고 했다가 하루는 뭐 대통령실 다 날라갔다고 얘기하고 고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언론 타이틀이 똑같은 언론에서 하루는 윤심이 작동했다고 하고 하루는 뭐 윤심이 고전하고 있다고 하면 제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거 맞다고 한 위원장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뭐 산무공천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현역 불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윤심 공천 얘기하다가 뭐 현역 불패 얘기하다가 또 현역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니까 현역 불패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갖다 붙이는 게 뭐 중진 불패.
참 진짜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며칠 전에 그 비대위 회의 때 그 MBC 일기예보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바로 딱 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2주 됐습니까? 그 부정선거란다. 그 사전투표 관련해서 그 저 뭡니까 그 도장 찍는 거 그것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해주면 함부로 장난질 못 친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법 지났죠. 그러니까 여기 뭐 그 털보 새끼한테 가가지고 생닭을 먹었네 안 먹었네. 아니 씨발 그러면 생닭을 어떻게 먹어? 아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여러분들 생닭 먹어요? 그래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가게 문 열고 딱 이제 어, 유튜브 틀어가지고 출근길 질의응답 그거 보는 이제 낙으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거, 그 내용이 이제 또 하루 종일 도배가 되니까. 그리고, 어, 대장동식 공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라니까. 그 정진상의 옥중 공천 이 얘기에는 지금 뭐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고 하죠. 정진상이가 지금 뭐야 보석으로 풀려나 있지만 누구하고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요 그 공천에 지금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형님 꼴찌였대요. 사자 비선 여론조사. 비선 동원하고 과거의 용역업체였던 여론조사업체 동원해서 여론조사 돌리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조롱하듯이 직접 자기 소속당의 구성원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게 정진상의 옥중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지금 뒤에서 법원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번 4월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국회를 이 나라를 대장동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걸로 보면 딱 맞잖아요.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되는 거는 뭐 확실하고 지 자식 새끼 둘이는 최고급 스포츠카에 경호원 달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그 각 지역의 조폭들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뭐 이쁘다는 여자 데리고 와 가지고 강간하고 다음날 새벽에 저기 섬에다 팔아버리고 또 나처럼 이렇게 저기 뭐 비판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조폭들한테 블랙리스트 명단 줘가지고 어색한 골목에서 칼빵 놓고 그 청와대에서 지 마누라는 뭐 지 마누라는 맨날 그 온갖 저 사치를 부리면서 그 뭐 젊은 놈 데려다가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재명이는 또 당연히 채용사 채용해가지고 연산군처럼 그렇게 했겠죠. 연산군처럼 지 마누라도 뭐 반대로 그렇게 했을 거고 나라가 그렇게 됐을 거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막 하루도 쉬지 않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바로바로 뭐야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딱 찍어가지고 대장동 변호사 공천으로 본인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의 죄는 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 새끼는 사형이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만약에 배지가 떨어지면. 그런데 개항에서 뭐 끝까지 그 개항에서 뭐 승부를 볼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 세종이 그런도 아니 뭐 보니까 똑똑하긴 똑똑하더만 뭐 고시를 2개 붙었던데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인가? 이 이재명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너무도 투명하다고. 그 얘기가 뭡니까? 예측이 아니 그 이재명은 굳이 뭐 예측이라 할 것도 없어요. 이재명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다니까. 오로지 자기가 살아남는 길. 개항에서 조금씩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개항에서 끝까지 간다고? 질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재명이가 개항에서 계속 뛸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 참. 근데 이수진은 탈당을 했고 노웅래는 뭐 단식하다가 접었고 그 양이원영 인연은 조용하네요. 그 이수진이가 탈당하면서 화살을 제대로 쐈죠. 무기징역이다 이 새끼야 니는. 근데 그걸 왜 이제야 말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기가 만약에 공천 받았다면 물고 빨았겠지. 근데 양이원영 인연은 왜 조용할까요? 뭐 절치부심, 와신 상담 할 건가? 뭐 그럴 의미가 없을 텐데.
뭐 그리고 그 김영주 부의장 곧 입당을 하겠죠. 이거는 한 일주일도 더 전에 겁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의 그 품성 그릇이 딱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이 같았으면은 뭐 슬쩍슬쩍 흘렸겠지 언론에다가. 근데 여의도 문법에 그렇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공개로 한 통화 여부 내용은 당연한 거지만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개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장면에서 공개적으로 먼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보세요. 여기 이날 했던 말이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 얘기에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뭐 보수니 진보니 윤통도 처음에 그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대한민국 뭐 진보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저 빨갱이 새끼들은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했다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에다가 최소한 상식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들만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뭐 탈당한 뭐 서른도 있고 뭐 이수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놈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왜냐 합리적이기도 상식적이기도 않은 그냥 온갖 몰락질에만 능한 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를 보수다 진보다로 나눠서 이끌 게 아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자는 이 뜻에 이 말에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또 세정욱이 얘기지만 뭐 끝나면은 뭐 한동안 물러나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스펙트럼이 양쪽에 아주 극단적인 부류들 빼고 다 들어오는데 이걸 누가 다 저기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넓어진 뭐 지금 말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이 사람들 다 통솔을 해야 되는데 과연 총선 이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래 뭐 한 180석 정도 됐다고 칩시다. 180명. 그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 아주 극단적인 세력만 빼고는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누는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극우 극자 빼고는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넓어졌는데 그 인원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누구한테서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연히 한 위원장이 그냥 당대표를 해야 된다니까. 한 위원장이 당대표 안 하면 180석 아니 200석을 해도 개판된다니까. 이 다양한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거냐고. 한 위원장이 아니면. 한 위원장이 지금 다 데리고 왔는데 특히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의원, 김영주 의원 해부터 해가지고 인재 영입한 것도 그렇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게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 사람들 다 냅두고 그냥 뭐 총선 이겼다고 사라져? 그럼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할 겁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 그러니까 길은 정해졌어요. 총선 이기고 당대표하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딱 당대표 2년 하면 바로 딱 총선 모드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뭐 어차피 전당대회를 뭐 한다면은 뭐 한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할 거니까 2년 후면은 2026년 7월 8월 딱 그러면 이제 총선 딱 한 7, 8개월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재명의 쓰레기 인성, 사악한 인성, 뭐 사악하다고도 아유 그 단어조차도 아깝죠. 좀 통이라도 큰 좀 사악함이라면 이제 그나마 좀 인정을 해주겠는데 아 진짜 동네 양아치 새끼보다도 못한 이런 비루한 새끼. 이 얘기를 하면서 실실 쪼개고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한 30년, 40년 이상을 살았으면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 웃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인성이 어떻다는 게 그것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날이 아니고 이거 한 하루 이틀 전인가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공천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가 물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하고 이제 차 타러 가면서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몇 번 더 물었어요. 몇 번 더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0점 받은 의원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날 한 하루 이틀 전입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기자면 다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는 그 점수를 모른다고 해놓고 왜 말이 바뀌냐고. 그리고 점수를 볼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조금 전에는 점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0점 받은 의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점수를 어떻게 보게 됐냐고. 이거 물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묻는 놈들이 아무도 없어. 그게 기자예요. 그게 언론이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된 기자, 제대로 된 언론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쓰레기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질문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만 질문을 해도 이재명은 그냥 다이야, 다이. 그리고 제대로 된 기자고 제대로 된 언론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인성으로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씨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고 정상적인 기자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서 되겠냐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것도 안 다뤄요. 쓰레기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또 물으니까 그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민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분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서지도 않잖아요. 정말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분이 기자들 피해서 도망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마다 한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팬으로 나가가지고 좀 강단 있게 앵커 보고 얘기를 하라고. 아니 저게 정상적이냐고. 저런 인성으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런 걸 가만 놔둬도 되겠냐고. 하여튼 겁쟁이 새끼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노웅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감옥에 가야지 왜 국회에 가냐고. 이게 답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깨알 같은 확인 사설을 하죠. 제가 처음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그게 요거 아닙니까? 비공개로 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왜 이분은 태조를 바꾸셨죠?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된 범죄가 더 늘어났죠. 노웅래 의원의 범죄 혐의는 그대로고요. 다 설명을 해주잖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상식이 작동하는, 합리성이 작동하는 나라라면, 정치라면, 이재명은 벌써 날아갔어요. 결국에는 아직도 이재명이 건재하다는 얘기는 이 나라가 아주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리서치 조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갤럽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서울 10% 차이 나고, 이거 오차범위 바뀌죠. 인천 경기는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열세. 대전 충청 세종도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 뭐 광주 전라는 빼고. 그 보시면은 강원 제주 오차범위 훨씬 박. 대구 경북 훨씬 박. 불경 거의 20% 차이 나잖아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숫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추세는 똑같아요. 그냥 서울, 영남에서는 압도적이라는 거. 한국 리서치에서는 강원, 제주까지 포함해서 압도를 하고 있죠.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빤스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빤스런을 할 거니까 180석은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그 인천 경기 참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 시절에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일제 샴푸 쓰고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객관식 냈잖아요. 3번이었죠. 아니 내가 사 먹은 거 맞는데 아니 뭐 나중도 되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뭐 그래 그 정도 되면 뭐 좀 뭐 해먹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객관식 3번에 그렇게 예시를 든 거고 뭐 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해도 된다고.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살지 않냐고. 그게 대체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조금 실수로 씨발 막말로 그래. 뭐 한 몇십만 원 먹었다.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러는 거야. 막, 제 입장에서도. 아이고, 뭐, 그래,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노예 부리듯이 했고, 그 노예 부리면서 세금으로 걔들 월급 줬고, 뭐 이렇게 처먹은 것만 해도 일단 수천만 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가 안 느껴지지? 아니, 진짜 실수로 4년 동안 자기가 그래, 지사하면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조금 실수 잘못 그었다. 씨발, 그래. 그 정도는 저도 막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빼먹은 거잖아. 월급 준 것까지 치면 진짜 수억이 될 거 아니에요, 수억이. 그런 걸 2년 동안 계속 보고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못 느낀다는 얘기 아니야. 적어도 35% 정도가. 그리고 보시면, 어, 이것도 이제 국힘이 앞섰죠. 지역구 후보는 35대 33인데, 비례는 32대 23.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3%만 빠졌는데, 민주당에서는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빠진 10%가 조국하고 개혁신당 1% 먹었고, 조국한테도 갔고. 보시면 국힘 지지자 중에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 85%, 민주당 지지자 중에 민주당 비례에다가 투표하겠다는 사람 60%, 22%가 조국한테 간다는 거죠. 이거 연령대를 보면 야 진짜 이게 보시면 그래 뭐 물론 이게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20대, 30대, 와 40대는 진짜 답이 없네요 진짜. 이게 바로 세뇌의 힘입니다. 세뇌의 힘. 그렇게까지 인성이 파탄난 놈이라는 걸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를 한다? 야, 참. 정말 이 나라가 이 근본까지 병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까지 병들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계속 이전에 윤통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계속 상식과 합리, 상식과 합리.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 도피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지금 나라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상식과 합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뭐 자유파가 듣고 뭐 보수가 듣고 아유 진짜 펜으로 나오는 것들이나 아유 참 한심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갤럽 오차범위 밖이라죠. 40대 33. 그리고 지역은 아까 한국 리서치 거보다 좀 더 지지율 차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경기는 아마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대전 세종 충청이 격차가 더 벌어져 있죠. 아까 한국 리서치보다 한국 리서치가 40대 33인데 40대 33인데 42대 33 이게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윤통 지지율도 의사들이 계속 우리는 초법적인 존재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만하게 하면 할수록 윤통 지지율도 오를 겁니다. 윤통 지지율 39% 찍었잖아요. 이대로 가면 아마 그래 총선 직전에 한 4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한 위원장의 지금 행보가 주요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거기에 이제 그 윤통도 그뭐 가만 보니까 그래 뭐 민생 토론회 한다면서 전국 다니면서 온갖 선거운동 다 하고 다녔단 말이야. 아니 뭐 물론 그 민주당에서 지금 부들부들 뜨는 게 이해는 돼요. 근데 어쩔 건데 이 새끼들아. 아니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 뭐 민생 챙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민생 챙기고 다니니까 지랄 선거운동 한다고 지랄. 한심한 새끼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빤스런 하고 뭐 1대1 토론은 안 될 거니까 아씨 1대1 토론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아 특히 그래 뭐 계양을에는 지금 유동규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 뭐 안타깝죠. TV 토론 그냥 이제 유동규는 지금 TV 토론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TV 토론 5%가 넘어야 되고 나오면 TV 토론에서 뭐 호주에서 그 출장 갔을 때 그 골프장 얘기도 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얘기 안 했던 것도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막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이 빤스를 할 거니까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